췌장을 죽이는 밥상의 배신입니다.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던 음식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음식들을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 그 부지런함이 때로는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예민한 장기인 췌장은 여러분의 무심한 한 끼 식사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올해로 70세가 되신 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이상하게 입맛은 그대로인데 바지 허리가 헐렁해질 정도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보니 가족 중에는 당뇨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강 어르신은 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제 몸이 이렇게 된 건가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충격적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타고난 운명부터가 조금 가혹합니다.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양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췌장의 크기는 평균 12% 정도 더 작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췌장의 건물 크기 자체가 애초에 작게 지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장 건물이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의 성능, 즉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서양인보다 무려 36.5%나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공장이 성능까지 낮은 기계를 돌리고 있으니 남들과 똑같이 먹어도 우리 한국인의 췌장은 훨씬 더 빨리 지치고 과부하가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600만 명에 육박하고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무려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2,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췌장이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췌장은 자기 몸의 80%가 완전히 망가져서 기능을 잃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발견되었을 때 이미 사기인 경우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침묵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이 좀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는 것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는 사이 췌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강 어르신을 비롯해 수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매일같이 드시던 음식 중에서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5가지 최악의 음식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은 설탕보다 10배나 더 빠르게 여러분의 혈관에 당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미 지치고 상처 입은 췌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수호천사 같은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췌장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과 표현이 더 많은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건강한 물결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췌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던 범인들을 하나씩 검거해 보겠습니다. 강 어르신께 제가 이 음식들의 실체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을 때 어르신은
한동안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 먹었던 것들이 어떻게 제 몸을 망치고 있었을까요? 하시며 허탈해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음식은 바로 잡채입니다. 잡채는 몸에 좋은 채소 요리가 아니라 췌장을 시커멓게 태워버리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잡채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주재료인 당면은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100%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윤기를 내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기름과 단맛을 내는 설탕이 한데 버무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수치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작은 췌장 공장에 갑자기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같은 비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췌장은 이 불을 끄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소방수를 쉼없이 내보내야 하고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세포는 까맣게 타버려 기능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음식은 간편하게 드시는 김밥입니다. 김밥 한 줄은 췌장 입장에서 보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습니다. 김밥은 밥을 꾹꾹 눌러 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흰 쌀밥을 먹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단무지나 우엉, 그리고 어묵 같은 재료들은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과 소금에 절여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김밥을 먹는 속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김밥을 대충 몇 번 씹고 삼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당분을 분해할 시간조차 갖지 못합니다. 분해되지 않은 거대한 당 덩어리들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강 어르신께서도 등산 가실 때마다 산 정상에서 드셨던 그 김밥 한 줄이 본인의 췌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가공 요거트입니다. 설탕이나 과일 시럽이 첨가된 요거트는 장 건강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췌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요거트에는 액상과당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은 일반적인 설탕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 없이 곧바로 소장으로 넘어가 혈액으로 흡수되는데 그 속도가 가공할 만큼 빠릅니다. 의학적으로 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나 더 강력하게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헐게 만들고 췌장의 인슐린 제조 공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가동을 중단시킵니다. 장을 생각해서 드셨던 달콤한 요거트 한 컵이 오히려 췌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서서히 들어오는 자극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폭격하듯 들어오는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에는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신 강 어르신처럼 이미 노화로 인해 췌장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타격이 몇 배나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입맛을 바꾸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췌장을 향한 마지막 공세를 멈추고 우리 몸의 구원 투수를 등판시킬 차례입니다. 강 어르신께서는 이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식사해야 할까요? 하고 물으셨죠. 그 간절한 물음에 제가 답해드린 췌장의 수호천사들을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우리 국민의 기호식품인 탄산음료와 믹스커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루에 2잔씩만 꾸준히 마셔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6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액체 형태로 된 당분은 입에서 씹는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씹을 때 뇌에 신호를 보내고 소화기관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액체 당분은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방어 준비도 못한 채 폭격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췌장을 생각하신다면 이 달콤한 유혹과 반드시 결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의 복덩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몸에 좋은 지방이 많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췌장 기능이 약해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고지방 식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아주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이미 지쳐서 헐떡이는 췌장에 고지방 식단을 들이미는 것은 지친 말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얻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 어르신께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아보카도를 반 개씩 드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췌장을 살려야 할까요? 첫 번째 수호천사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췌장의 염증을 꺼주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췌장이 망가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염증인데 마늘은 이 불씨를 초기에 진압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마늘을 까서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으깨거나 다진 후에 딱 10분만 공기 중에 두십시오. 그래야만 췌장에 좋은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살짝 익혀 드셔도 좋으니 하루에 한두 쪽씩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호천사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췌장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전쟁을 말려주는 중재자입니다. 췌장 세포가 공격당해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 때 오메가3는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길을 터줍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생선을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췌장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호천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췌장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가 췌장 세포를 갉아먹으려 할 때 라이코펜이 대신 맞서 싸워줍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 익혀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췌장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어렵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능을 아끼고 보살피면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 어르신도 이 세 가지 수호천사를 식탁에 올리면서부터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귀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지 구체적인 실천 일과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 어르신께서는
제가 적어드린 이 시간표를 아예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루틴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는 췌장을 깨우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먼저 마늘 한두 쪽을 미리 다져서 10분 동안 둡니다. 그 사이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10분이 지난 마늘과 토마토를 살짝 볶아냅니다. 여기에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밥 반 공기를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올리브유와 만나 여러분의 췌장을 보호하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등푸른 생선을 꼭 기억하세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식탁에 올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30-30 법칙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은 최소한 30분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음식이 천천히 들어올 때 비로소 편안하게 인슐린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강어르신께서도 밥을 입에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신 뒤로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80%의 미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배가 꽉 차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조금 더 먹고 싶다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췌장도 퇴근을 시켜줘야 합니다. 믹스커피나 달콤한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만약 입이 너무 심심하다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딱 한 줌만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 통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 줄로만 아십니다. 하지만 췌장의 통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등 한가운데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특이하게도 몸을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만약 소화제나 파스가 듣지 않는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중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는데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다면 췌장암이 숨어있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7.5배나 높습니다.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먼저 파괴하기 때문에 당뇨가 신호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중이 정상인데도 갑자기 혈당이 튀었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만 하면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음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췌장은 위장과 대장 뒤쪽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뱃속에 가스가 조금만 차 있어도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30%가 넘습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당뇨가 생긴 고위험군이라면 반드시 복부 CT나 MRI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췌장의 숨은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 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시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 잊어버리기 전에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덧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제가 강어르신께 췌장을 살리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일러드린 후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며 들어오시는 강어르신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초췌하고 잿빛이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발그레한 생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난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냉장고에 붙여둔 시간표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잡채와 김밥 대신 마늘과 토마토를 볶아 드시고 믹스커피의 유혹을 이겨내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셨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널뛰기 하듯 불안정하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정착했고 무엇보다 자도 피곤하던 무력감이 사라져서 다시 예전처럼 손주들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오르기 시작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강어르신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평생 먹어온 음식을 바꾸는 게 정말 큰일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내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서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가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강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3개월 뒤에는 강어르신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췌장을 파괴하는 범인인 잡채와 김밥, 그리고 액상 과당 음료를 식탁에서 멀리 하십시오. 둘째, 마늘과 등푸른 생선, 그리고 익힌 토마토로 췌장의 염증을 끄고 수호 방패를 세우십시오. 셋째, 50세 이후 가족력 없이 찾아온 당뇨는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식사할 때는 무조건 30번 이상 천천히 씹으십시오. 여러분,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먹든 군말 없이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느라 애쓰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췌장을 고생시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 건강은 이 작은 소화공장인 췌장을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70세 강 어르신이 췌장의 비명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건강해지는 전환점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한 번 더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건강하게 다시 뛰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